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 21화 생명은 다시 자연의 품으로. (1655년쯤) 장계양의 아들인 가람 이연일이 건마산에 사찰을 다녀간 기록이 나와.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유람이든 공부든 절을 자주 찾았잖아?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가람도 도성사에서 몇 주씩 묵어가지 않았을까? 그랬겠지. 그런데 건마산을 오른 가람은 혼자가 아니었어. 가람이 백시를 따라서 아우들과 건마산 도성사에 묵으며라고 제목을 붙인 시가 있어. 여러 형제들과 함께 머물렀었구나. 하긴 동생들이 많았으니 같이 공부했겠지. 그의 맏형인 상일의 시문집에도 건마산에 올라 지은 시가 있어. 한 구절 들어볼래? 오, 역시 우리 권 작가님. 고전 번역가 다오셔. 안개와 노을이 감싼 고요한 세상을 실컷 보니 부질없이 세월의 빠름을 안타까워하는구나. 봄바람에 고개 돌려 눈물을 흘리니 몇 번이나 전쟁으로 피가 있기처럼 얼룩졌던가. 고요한 산사에서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파하고 있어. 응거자의 마음이 느껴지네. 전형적인 선비의 시문이야. 토굴 항아리에서 발견된 내용과는 내용도 형식도 달라. 그래서 결론은 그 글을 쓴 사람은 양반이 아니다? 자, 현이라, 형님을 따라해봐. 전지 현황이요, 우주 홍황이라. 전지 현황이요 우주 홍. 이건 말이야,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고 우주는 넓고도 거칠다는 뜻이야. 하늘이 검고 땅이 누렇다. 형님, 저기 보세요. 하늘이 저토록 파란데 왜 검고 어둡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다, 인간의 시선이 닿는 하늘은 파랗지만 그 시선 너머의 하늘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암흑의 세계이고, 그래서 하늘은 검다고 했지.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 형님, 이거 보세요. 와. 휘일 도련님이 현일 도련님 데리고 잘 노네요. 아니, 노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건가? 노는 게 공부고 공부가 노는 게 아니냐 말그마. 도련님들이 하늘과 땅을 배우고 있구먼. 행당어멈 말이 맞네. 배움이 서책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도련님들 이야기 소리가 꼭 새소리 같습니다. 웃음소리는 봄꽃이 막 피는 것 같고요. 맑음이 네가 시인이로구나. 그게 바로 시심이다. 네 마음이 그리 전해주면 그게 바로 시란다. 참말입니까, 마님? 그럼 글 공부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까막눈 맑음이가 저 사랑해서 시 읊는 선비들처럼 시인이라는 말입니까? 행랑어멈, 시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닐세. 사물을 바라보고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누구나 시인인 게지. 예. 시인이라. 시라니. 참으로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구나.
자, 다시. 네. 천지현황이요. 천지현황이요. 우주 홍황이라. 우주 홍황이라. 물에서 자란 것에는 물레가 난다. 모든 나물은 고유의 향취를 지니고 있다. 토양의 기운과 대기의 기운, 태양의 기운을 머금고 있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 이 흙과 바람과 불의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기운으로 지금 저 아이들처럼 말을 배우고 걷고 뛰고 생각을 한다. 좋은 기운을 품자면 길러내는 땅과 물이 좋아야 한다. 그걸 만지는 내 마음이 좋고 밝아야 한다. 저 웃고 달리고 글을 읽는 어린 것들에게 이 땅의 햇살과 바람과 강물이 키운 것을 먹이리라. 장계양 이분에게서는 일상의 삶이 느껴져요, 팀장님. 하루하루를 귀하게 다듬어 간다고나 할까? 동감이야, 진호 씨.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일상을 반짝반짝 갈고 닦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 나라가 뒤숭숭해 조정이 들썩이고 있어도 이분의 일상은 그 어느 때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지. 백성들은 그날을 살아야 했으니까 끼니를 굶어도. 장계양은 음식 만드는 일을 여자의 도라고 생각했어요. 도? 도? 자신의 덕성을 닦고 기르는 현실적 도장, 수행의 장소 말이야. 그래서 일상의 삶이 빛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요? 온갖 압제와 모순,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이곳에서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는 현대인들의 수련장이 바로 여기 삶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란 뜻이야. 예. 부엌을 도의 수련장으로 삼은 그 여인에겐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이곳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잖아. 맞아요. 다를 바 없죠. 17세기든 21세기든 시간과 공간이 다를 뿐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인 것 같네요, 팀장님. (1633년 2월) 안동부 금계리 경당가. 아시마님, 오셨습니까? 수봉이 이 사람, 자네가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켰다니 내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네. 운명하시는 날 저녁에도 맹자의 진심장을 외우시고 제자들에게 정성스럽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셨을 것이네. 아버지는 그렇게 담담히 세상과 이별하셨군요. 아버지. 그래, 그랬었지. 아버지와 나란히 이곳 재활대 솔밭을 거닐곤 했어. 아버지! 아버지!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 오늘도 재올 때 이 바위 위에 올라앉아 계십니까? 개양아, 네. 그래. 이곳은 예사 바위가 아니란다. 경건함으로 마음속을 곧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아비가 지향하는 삶이다. 천하를 마주하는 방법을 닦는 곳이 바로 이곳이란다. 아, 솔향이 가득하구나. 아버지, 소녀는 이 바람과 달빛이 참으로 좋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40 중반으로 치닫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자랐으니 세월이 헛되이 흐른 것은 아닌가 보다. 아버지는 배울 것이 아직도 많구나. 오늘부터 아비는 매일 일기를 쓸 것이다. 아버지, 그동안 계속 글을 써오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왔지. 하지만 일기는 다른 기록이란다. 아시마님이 상주의 임무가 끝나자마자 스승님의 일기와 시에 파묻혀 있구나. 올해 첫 달 첫날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니 부끄러운 일이 많고 많구나. 옛날에 잘못된 일들을 모두 씻어내고 여러 어진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기약하노라. 나이 59세에 깨우친 바가 있으니 이제부터 바탕을 다져서 공부해 가야겠다. 나는 밝고 밝은 것으로 사람을 밝고 밝게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어둡고 어두운 것으로 사람을 밝고 밝게 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날로부터 날마다 빠짐없이 일기를 쓰셨어. 별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아무개가 다녀갔다. 10여 명이 와서 공부했다 라고 쓰시면서 저리 애절하게 아버지를 그리고 있다니. 스승님께서 남기신 글을 꼭 안고서 말이야. 마님, 아시마님. 무슨 일인가? 수봉이 자네구만.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상심이 너무 크시면 읽어보겠는가? 아버지가 쓰신 일기네. 예? 아버지의 숨결이 그 안에 있네. 남을 꾸짖는 데에는 밝고 자기를 꾸짖는 데에는 어두웠다. 하늘은 그 베푸는 것이 균등하나니 주시는 바가 부족하지 않도다. 큰 곳으로는 천지로부터 작은 곳으로는 티끌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에 있는 허다한 이치가 모두 내 한 몸에 갖추어져 있다네. 스승님, 네가 그동안 보고 들으며 스스로 익힌 것이 적지 않구나. 수봉아, 네 학문은 삶에서 싹트는 것이니 그 속도가 늦다 해도 조바심 내지 말고 네 방식대로 너를 넓혀가면 되느니라. 일상생활이 곧 공부니라.
토굴에 기록을 남긴 이 사람 장계양과 분명 연관 있는 인물이야. 하지만 사대부가의 양반이 아니야. 그럼 내 추측이 맞은 거야, 민규 씨? 양반은 아닌 그녀의 주변 인물 중 한 사람이라는 거구나. 누구야? 찾았어? 경당에게서 글을 배운 하층민일 거야. 그 증거가 바로 이거고. 경교 업문? 이게 뭐지? 아, 업무는 한글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 것 같다. 음. 경당이 업문을 가르치다. 경자는 경당 장흥효가 틀림없어. 그에게서 업문을 배운 사람이야. 아, 물론 주권에 쓴 글자를 보면 한자도 꽤 배웠겠지만.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수수께끼가 풀렸네. 아직 아니야. 하지만 지금껏 주권에서 찾은 구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런 식이야. 향추홀례, 향산이남, 향조제주 등등. 어? 향기 향자가 계속 첫머리에 나오는구나. 그렇지. 너도 이상하지? 여기서 향은 누굴까? 아, 경교 업문의 경이 경당 장흥효라면 향추홀레와 향산 이남의 향자도 사람 이름? 여진아, 여기 등장한 향은 바로 장계향.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 22화 대구 껍질 느르미 새 살이 돋아나듯. (1635년) 안동을 떠나 영해로 향하는 계향. 내 아우 철견아, 너는 잠시 춘파를 떠난다. 누나가 사는 곳에서 너는 더 큰 사람이 되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야. 보아라, 저것이 제월대란다. 저곳에서 아버지가 널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네, 누님. 아버님이 소자를 보고 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1635년 병자호란 발발전. 조정이 돌아가는 형국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 기울어가는 명나라 대신 새로 등장하는 청나라와 화의를 해야 한다니, 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다 말이오. 저 비천한 오랑캐 무리들이 지금 명나라를 쓰러뜨리려 하고 있어. 명나라 황제는 외란으로 쑥밭이 된 조선을 위해 그 많은 군사와 말을 보내줬던 은인이 아니요. 아무리 힘이 약해졌다 한들, 아니 그럴수록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려선 아니 되지 않겠소. 1636년 병자호란. 아니, 무슨 다급한 소식이길래 시묘살이하는 여기까지 단숨에 달려왔소이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급박하고 처절한 상황인지라. 임금께서 강화도를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히는 바람에 우회하여 남한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화의를 주장하는 대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랑캐와 화의하자는 자들은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요. 그렇지요. 은혜와 의리를 잃어서는 선비라고 할 수 없겠지요. 선비 이전에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요. 대명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주어도 의심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영남 남인들의 마음가짐이자 조정 대신들의 생각일 겁니다. 나도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우선 청년들을 모으겠소. 병규와 군량미는 내가 대고 서둘러 훈련을 해야겠소. 임경업 장군을 만나 의논을 해야겠소. 저렇게 남한산성에서 홀로 계시는 주상을 구하러 가야지요.
그게 신화된 도리가 아니겠소? (1637년) 삼전도 구력. 임금께서 삼전도에서 청나라 홍타이지에게 항복하고 말았다는군. 믿을 수가 없어. 이럴 수가. 비천하고 무도한 오랑캐에게 무릎 꿇고 고개 조아린 임금이라니. 도도 의도 바닥에 떨어진 세상이 되었다. 아버님, 저는 이 더러운 세상을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이 중국을 정복한 이후에도 명과의 관계를 철저히 자기 신념화했던 조선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한 거군요. 무엇보다 조선은 청 자체를 매우 싫어했어. 무시와 토벌의 대상이었던 여진족들이 세운 제국이었으니 청나라를 오랑캐라 하며 멸시했지. 중화가 지배해왔던 명이 망하고 오랑캐가 세운 청이 들어서면서 조선 선비들의 지향점이 사라진 혼란한 시대. 여러 차례 외침을 겪으면서 특히 정면연과 병자년의 호란을 겪으면서 중화가 무너진 것을 실감한 선비들이 집단 허무주의에 빠졌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새로운 인문주의가 일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17세기다 이거지. 서방님께서 통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새로 올린 어전도 계란탕도 손길 한 번 안 갔습니다. 그래, 처음 그대로구나, 맑음아. 큰일이네. 예, 마님. 상을 드릴 때도 방 안에 아니 계셨고 지금도 대청에 멍하게 앉아 계십니다. 아무래도 어디 편찮으신 게 아닐까요? 서방님께서 식사를 잘하지 못하게 된 것이 벌써 보름이 넘습니다요. 조반은 손만 대다 마셨고요. 저녁에도 음식을 넘기질 못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숨만 쉬고 계시니. 마님이 어찌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다. 서방님이 입맛을 잃은 것은 나란 일 때문이야. 강화도 삼전도에서 겪은 임금의 굴욕. 나라의 명운을 걱정하고 계신 거야. 아시마님, 수봉이 옵니다. 왔구나. 그래, 자네가 왔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인나리께서 식사를 통 못하신다고 해서 쇳내가 음식을 준비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마님, 이곳은 대구가 아닙니까? 그래, 대구다. 계양이 좋아하는 음식이지. 기름기가 적고 비린내가 덜 나는 생선이다. 다 손질된 것이온데 소인이 어떻게? 수봉이 네가 이걸 좀 배우거라.
예, 제가요? 너는 어려서부터 부엌을 드나들며 눈으로 익히고 손을 보태며 배운 솜씨가 제법이지 않느냐. 내 일찍부터 그걸 눈여겨봤다. 마님께서요? 그래, 네가 4월이나 3돌 어멈보다 나은 것이 있더구나.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니라. 음식을 대하는 그 마음 씀씀이니라. 먹을 것을 내어주는 하늘과 땅에 대한 감사니라. 작은 풀 하나 귀히 여기는 네 마음이 보였느니라 수봉아. 마님, 네가 나와 개양이를 위해 해줘야 할 것이 있다. 산후저지 부족하니 대구를 영양 보충용으로 만들려고 한다. 대구는 살뿐만 아니라 아가미, 알, 눈, 고니, 껍질까지 버리는 부분이 없어. 잔치상은 물론 여기저기 잘 활용되니 무척 요긴한 생선이란다. 참으로 고맙지 않느냐. 아시마님, 대구 껍질 느름입니다. 고맙네, 수봉이. 어머니가 하신 맛과 그대로일세. 부인, 이런 치욕을 당하고도 고차한 목숨을 이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서방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품어 안고 기르고 가르쳐서 힘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말이 맞소. 내 무조건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나라의 치욕에 입맛을 잃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주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평소에 소박한 음식을 즐겼으나 전쟁 승리 후엔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대구 껍질 누루미를 특별히 준비해 먹였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서방님? 그 음식은 수봉이 한 요리입니다. 수봉? 수봉이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요? 춘파에서 저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노복, 수봉이 말입니다. 지금은 면천되어 그 수봉이라는 노비, 그 사람이 어찌 내게 음식을 해주는 겁니까? 수봉이 음식을 잘합니다. 제가 즐겨 먹었던 대구 껍질 느르미를 어머니 대신 해주었습니다. 저자를 속히 광해에 가두도록 하라.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물 한 모금 들이지 마시게. 비록 먹고 없어질 작은 식재료의 도난일 뿐이나 집안의 위계와 규율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이니 다들 그리 알도록 하라. 예, 서방님, 명심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나리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수봉이 저 사람이 도둑이라니? 아니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게야? 낮에 영감마님 밥상에 올라갈 깨끗이 만져둔 해삼과 전복이 감쪽같이 사라졌지 뭡니까? 나는 처음에 수봉이 아재가 아시집 노비였다는 걸 알고 기절초풍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저 수봉아재와 마님이 친남매처럼 자랐디야. 마님이 평소에도 우리 같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주셨는데 조용히 해. 나으리, 수봉은 제 오라버니와 같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스승이자 장인이신 경당 선생의 뜻을 모르지 않으나 이곳은 경당가가 아닙니다. 충여당은 거처하는 노복들을 합쳐 300여 명의 일손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부인이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평범한 민초들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것이 도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만나고 손잡는 것이 도학을 구현할 촌락을 만드는 방법이지요. 그렇다고 엄연히 존재하는 반상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질서입니다. 나누고 돌보는 삶의 중심은 이해와 소통입니다. 소통이란 마음과 몸 안에 질병 같은 단단한 응어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길을 나서는 것인가? 이제는 정착하여 자네의 길을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스승님의 은혜를 받아 면전된 몸이지만 저를 영육으로 살리신 분들은 권씨마님과 스승님입니다. 길에서 배웁니다. 지난날 스승님의 가르침을 반도 깨우치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길 위를 걷다 보면요. 어린 시절 자네는 글을 읽으면서도 나무를 하고 밭을 갈고 물을 깃고 하지 않았더냐? 그때도 자네는 광풍정에 오른 그 누구보다도 몸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 그것과는 다릅니다. 지식을 머리로만 넣으려 했는데 딱딱한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몸을 쓰고 길을 걷고 길 위에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씩 풀리는 기분입니다. 아시마님, 부디 강건하십시오. 고맙네, 수봉이. 이제 누군지 찾아내야지. 하지만 쉽지 않아. 역사에 기록을 남긴 사람은 대부분 본인이 기록자거나 타인의 기록물에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이지. 이름 없는 민초들의 서러움 아니겠어? 신분사회의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말이야. 기록의 중요함을 다시 알게 됐어. 음. 토굴 축간의 주인공 역시 그렇게라도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 사람은 기록을 왜 남긴 걸까? 지금까지 자기가 읽은 것도 상세한 기록도 아닌 넉자넉자 형식의 구문에 불과하고 거기다가 계속 향자가 등장하고 경까지. 혹시 주간의 기록자가 장기양을 스토킹한 거야? 뭐? 아이, 무슨 그런 말을. 오버했어 내가. 농담이고. 하여튼 장기양을 계속 기록했잖아. 비록 짧은 일상 기록이 전부지만. 여진아, 혹시 이 사람? 오,
잠깐. 지금 자기랑 나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간의 기록자가 설마 장계양을 좋아한 건 아닐까?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 23화 창면법 울분은 빗물처럼 녹아내리고 자, 여진아. 응. 다시 한번 가설을 만들어 보자고. 이 토굴 주간의 기록자는 끊임없이 장계양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 자기 나름대로는. 이 사람은 장계향과 연관된 인물이면서 어떤 식으로든 장계향을 좋아한 사람이야. 그런데 신분이 낮은 하층민일 가능성이 높다. 양민이거나 노비. 경당이 그에게 한글과 한자를 가르쳤어. 왜?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아마도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굉장히 똑똑한 거야. 경당이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잖아. 그들은 100% 양반 자제들이었을 거고. 그런데 양민이나 노비 신분인 자에게 글을 가르친 것은 그에게 뭔가 남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이. 계양의 어머니 권씨 부인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경당이 딸에게 계속 글을 가르치잖아. 너무 영특하고 재주가 뛰어나니까. 맞아. 원래 학생에 관심이 많고 멋진 선생님일수록 총기 있는 제자를 좋아하지. 가르치고 싶은 거야. 눈에 보이니까. 딸인 계양에게 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경당이 기회를 준 거지. 좋아, 좋아. 아주 훌륭한 가설이야, 서여진. 1640년 영해 인량 충효당. 부인, 장조카 신일이 이제 장성하여 충효당 살림을 맡길만 한 것 같소. 네, 참으로 잘 커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충효당을 떠나야 하는 일만 남은 거지요. 마님, 이제 보입니다. 저기 저 언덕 마을이요. 부인, 저 넓은 들판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구려. 네, 서방님.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내 비록 세상과 멀어져 이곳에 왔으나 배운 바대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향촌 마을, 이곳을 인과 예와 도가 살아있는 마을로 갖고 보고 싶습니다. 서방님이 꿈꿔온 성리학의 이상을 이곳에서 실천해 보시려는 거군요. 참으로 훌륭한 계획입니다. 그래, 부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상수리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이곳에 상수리 나무를 심겠다고요? 아버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웃 돌보는 일을 이어가시려는 겁니까? 그래야지요. 한 해가 멀다 하고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나라는 변고에 시달려도 나무는 잘 자라주더군요. 부인, 역시 사람답게 살아가는 향촌을 만드는 그 첫 번째가 백성의 굶주림을 살피는 일이라는 거지요. 부인이야말로 참으로 큰 사람이요. 우리 함께 힘써 해봅시다. 예, 서방님.
영의 꼴이 이리 험한 곳이 될 줄이야. 온 고을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요. 에휴,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그래도 살아남는 게 질긴 목숨인데 에휴, 이제 고향 땅을 떠나야 하다니.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가혹한 정치라더니 우리 거울이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소? 에이, 최여당 운하공 나으리가 살아계셨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석계 어른 내외분도 산골로 들어가 버렸으니 의지할 것도 없구만요 이제. 서방님, 관찰사의 서찰입니다. 영해고울로가 백성들을 다독여 보랍니다, 부인. 그리고 고을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상황을 조정에 알려달라고 하니 조정에서 조사를 원할 정도라면 그동안 영의 백성들의 어려움이 오죽했겠습니까? 벼슬길도 마다하고 세상과 절연하러 이곳까지 왔건만은 허나 고향의 이웃들이 아닙니까? 속수무책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인 말씀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곤고한 가운데 손을 내민 고을 사람들의 고충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 이참에 하고 싶은 말을 좀 적었소. 조정에 전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은거하는 선비의 뜻도 있음을 아뢰었소. 아이, 무슨 일입니까? 이곳에는? 이 시명은 나와 명을 받듯이요. 아이고 머니나, 아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 어떤 일로 우리 주인 나리를 찾으십니까? 이 시명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이다. 예? 압송이라뇨? 제가 좀 무슨 이유로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예, 나으리. 그게 글쎄요. 이 시명을 포승줄로 묶어라. 이보시오, 금부도사. 죄목이 무엇이오? 이유는 알고 묶여가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명해 줘야만 알겠소.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올린 상소 때문입니까? 한양에 올라가 조사를 받아보면 확실해지겠지요. 자, 어서 나가시지요. 참으로 대단하구려. 상소가 문제가 되어 한양 압송이라니. 조정은 이제 희망조차 걸 수 없는 곳이 되었구나. 아이고, 시명 이 사람. 무고한 옥고를 치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자네를 위해 따뜻한 술과 좋은 안주를 준비했네. 오늘은 마음껏 들고 가슴속 회포를 좀 푸시게. 그 성균관에서 우리 함께 공부하던 그 시절이 그립네 그려. 다들 나라의 힘이 될 인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나?
예법과 문기가 살아있는 부강한 나라를 꿈꾸던 그 시절 아닌가. 지금도 마찬가지일세. 그 꿈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네만. 자네 대금 실력이 일취월장했네 그려. 뭐 이 사책을 내려놓고 가락에만 심취해 살아서 그러네. 그래, 후금의 지금 기세는 어떠한가? 지금 조선은 다른 방책이 없네.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더 강해지고 있어. 임경업 장군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임경업은 임금의 명을 받고 수군장으로 출전했네. 그런데 그게 청군을 위한 원군으로 나갔으나 명군을 돕는 꾀를 여러 번 썼다고 하더군. 목숨을 걸고 여진 오랑캐를 잡아 단죄하려는 정신을 가진 자가 있다니. 그 기세를 꺾을 힘도 의지도 없는 조정이 아닌가. 서방님이 아직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시는군. 녹두 갈아 놓은 것을 가져오거라, 맑음아. 예? 녹두 가루를요? 그래, 면을 만들 생각이야. 예, 마님. 시원한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네가 벌써 내 마음을 읽은 게로구나. 마음속 뜨거운 불을 끄는 데는 창면이 제격이지. 녹두로 만든 향긋한 면을 씹고 달콤하고 새콤한 오미자 국물을 훌훌 마시면 끝없이 들끓던 마음도 얼마간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찬물에 적신 수건을 마련해 두거라. 예. 1642년 영양 석보 두들마을. 날이 불입니다요. 뒤채에 난 불이 앞으로 번지고 있습니다요. 마님, 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부인, 어서 나오시오. 나와요. 방 안에 남아있는 이들은 없느냐?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이들은 없겠지? 아이들도! 예, 마님. 헬라가범과 어머니 다행히 그대를 챙긴 듯합니다. 어서요, 어서.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불이라니. 아이고. 수확한 곡식이며 과실이며 다 타버렸네. 남은 게 없네. 남은 게. 어쩐다. 울마님 상속도 받지 않고 왔는데 그걸 홀라당 다 태웠으니 앞으로 어쩐답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아유, 그런데 울마님 꿈쩍도 않으시고 자제분들과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계신다 말그마. 예? 아유, 어서. 이쪽으로. 역병이 이리로 찬 거라니 마을의 아이들부터 피신시켜야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와 우리 내외,
그리고 친정에 온 큰딸 명여만 남아 있구려. 집이 참으로 적막하구려 부인. 그러게 말입니다, 서방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찌 이리 순환이 많습니까? 장계양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맨 처음에 민규 씨가 한 말이 기억나. 이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세기 조선을 알아야 한다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여준 선배. 저도 이분을 알아갈수록 자신의 일관된 신념을 평생에 걸쳐 실천으로 옮긴 점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분명히 해, 진호 씨. 아, 예. 지금 우리가 장계향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조선시대 현모양처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야. 아,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팀장님. 바보 같게도 저는 이분이 자식을 가르치고 가족과 이웃을 건사하는 일을 너무 단순하게 봤어요. 아니, 사실은 오해했어요. 에휴. 이분이 오로지 집안에 부엌에서 어머니와 아내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단편적인 면만 본 거야. 당시 출가 외인이라는 가부장적 유교 시대의 예법과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간 창조적인 인물이야. 현대적 의미에서 맘 CEO 같은 역할을 한 거지. 가정 경영자이자 공동체 문화를 일구어가는 창조적 문화 기획자. 당연히 사회사업가라는 타이틀도 이 여성의 것이네. 팀장님. 이거 거의 확정 아닙니까? 현대 여성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아니, 더 고민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이고, 서들지 마. 아니, 맞잖아요. 몰라? 다방면으로 검증, 또 검증해야 하는 거.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망작 잉태라는 걸. 이 여성은 열정과 냉정을 오가는 외유 내강형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한 성실한 에고이스트라는 거야. 그래서 장계양은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말이야. 이젠 곡소리조차 들리지 않는구나. 얘야, 무엇을 먹은 것이냐? 아니, 설마 이 풀을... 자, 어서 뱉어내거라. 이건 독주다. 네가 먹은 것은 독주라고. 자, 얼른. 자, 어서 깨워내자. 자, 여기 이 물을 마시거라. 배가 고파요. 배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먹을 것을 찾아가다 길에서 죽고.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 24화 섭산적 풀뿌리 민초들이 전하는 희망. 어디에 살았을까? 이 주간의 기록자 말이야. 개항의 일상을 기록하려면 아무래도 가까운 곳이어야겠지? 이 자료가 발견된 곳이 영양이니까 이 사람도 영양에 살았겠지? 하지만 경당에게 글을 배우자면 경당집과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하지 않을까? 계양의 남편인 심영은 영해에서 안동까지 와서 공부를 했고 경당 자신도 서해 유성룡 어른을 찾아 하회까지 가셨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양반이 아니니까 경당가 근처에 살거나 혹은 경당집에서 일하는 하인이라면? 경당에게 글을 배우면서 어쨌든 계양을 가까이서 잘 살필 수 있으려면 말이야. 그런데 톡을 옮기의 글은 왜 영양의 깊은 산중에 남아 있었던 걸까? 심영 형님, 형님의 다복한 기운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충효당의 인재는 바로 형님의 자제들이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 말해주니 고맙구나, 아우야. 이제 아버님의 허망함을 조금은 달래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할 뿐이구나. 그런데 형님, 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아니다. 그것이 어디 나 혼자만의 기쁨이겠는가. 감사합니다, 형님. 그럼 몇째를 주실지 생각이라도 좀. 글쎄, 맏아들 상일은 맞이라서 그렇고 숭일이는 너무 어려서 안 되고 천상 휘일과 현일 둘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휘일은 너무 어지러서 안 되고 현일은 성질이 급해서 좀 그렇고. 형님, 뭐 그럼 다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가? 말하고 보니 그렇게 되는구만. 아버지, 제가 숙부댁으로 양자를 가겠습니다. 오호, 네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한 것이냐, 휘일아. 저보다 동생 현일이 재기가 뛰어나니 현일이는 집에 남으라 하시고 제가 가는 게 옳을 듯합니다. 세상에, 평소 성품이 하도 조용해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우리 휘일 도련님이 자청해서 양자로 가겠다고 나서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인날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 아니겠냐 말구만. 그러니까 우리 도련님이 저리 생각이 깊으시다니까. 성품이 저리 맑고 깊으니. 아이고, 많네 많아. 저 석계나으리 집안에 셋째 아드님 좀 보세요. 아유. 그 집안 아드님들이 인물이야. 온 고을이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새삼스레 뭘 또. 아유, 휘일 도련님이 겁상하니 천상 글빵 선생이라면 현일 도련님은 기도 훤칠하니 체격도 다부진 게 호방한 장수 같다고나 할까? 아주 인물 품평회가 또 시작됐네요. 도련님들이 총기면 총기, 인물이면 인물, 사람됨이면 사람됨. 뭐 어디 하나 빠질 게 있나요? 바라보기만 해도 꿀 떨어지는데. 말그마, 너는 좋겠다. 주인님들 어진 덕에 종살이도 수월하고 멋진 도련님들 커가는 것도 늘상 지켜보고. 아이고, 모르는 소리 마세요.
우리 현일 도련님 성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긴 나도 들은 말이 있긴 한데 화기가 많아 성정이 불같다고. 현일 도련님도 휘일 도련님처럼 공구벌레긴 하지만요. 여리여리 천상학자인 휘일 도련님과는 좀 다르죠. 입 다물고 있으면 어딘지 모를 위험이 풍기고 눈빛이 그게 참 대단하지요. 휘일 도련님이야 온화하고 진득한 성품이지요. 하지만 두 분이 성격은 다른 것 같아도 글 읽는 걸 보면 또 영락없는 한 형제라니까요. 마님, 작은 사랑에 아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맑음아. 어서 밤참을 준비해야겠구나. 오늘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마님? 예, 며느라가야. 더덕은 손질해 두었느냐? 네, 어머님. 생더덕 껍질을 벗기고 두드려 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냈습니다. 이것을 안반에 두고 두드려 물기를 닦아두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네가 이제 큰 살림에 익숙해진 모양이구나. 더덕에 찹쌀가루를 골고루 묻히고 끓는 기름에 지져 먹으면 입맛을 돋우는 별미란다. 휘일 형님, 임금이 천국 오랑캐 왕에게 무릎 꿇은 후 우리가 이제 천국까지 끌려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이번에 또 원군을 요청했다지 뭡니까? 조선 백성 목숨이 안중에나 있겠소. 현이라, 조정에서는 이걸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도 있다. 이 원정이 북벌의 연습이라는 것이야. 형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듣자 하니 만주 북쪽 흑룡강 주변에서 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원될 병사를 구하는 모양이다. 북벌 논쟁이야 이미 유명무실한 허울뿐이지 않습니까? 아니지. 북쪽의 정세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천국의 군제를 염탐할 수도 있고 말이다. 좋은 산더덕을 캤더구나. 섭산적을 만들어 보았다. 주겹주를 곁들여 함께 먹어보아라, 얘들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주겹주의 빛깔은 대나무 잎 같고 그 맛이 달고 향기롭습니다. 섭산적의 첫맛은 씁쓸한데 씹을수록 달큰합니다. 그래, 인생도 그렇더구나. 괴롭고 써서 당장 뱉고 싶다가도 달게 느껴지는 날이 오더구나. 살다 보면 말이야. 두드려 맞은 더덕이 이리 깊은 향과 부드러운 식감을 갖는 걸 보니 인생의 흉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안 그러냐, 현이라? 아무리 전란과 기근과 역병에 두드려 맞고 갈갈이 찢겨도 뿌리 내리는 생명력을 뽑아낼 수는 없죠. 그래, 휘이라, 현이라. 숱하게 밟히고 찢겨도 또 일어서는 그것이 이 땅의 희망이다. 정녕 민초들의 힘이야.
아이고, 수봉아재, 그 꼬라지가 뭡니까? 이번에도 산으로 들로 바다로 헤매다 왔습니까요? 아이고, 그만하거라 맑음아. 예, 마님. 쇳내가 마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말린 산나무를 가져와야겠네. 광에 가봐야 되겠어요. 수봉이, 자네가 왔구만. 마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찾았는가? 예. 무엇을 찾았느냐고, 어떤 걸 찾았느냐고 왜 묻지 않으십니까? 물어야 하는가? 산으로 바다로 다녔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배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뿌리, 자연의 품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도 버릴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네 또한 얼마나 귀한 존재이던가. 숱한 가난 속에서도 생명을 이온 이 땅의 백성들, 그들에게 살아있다는 것이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라.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인 세상이야. 선생님, 또 걸음하셔야겠습니다. 도성사 뒤편 검대 오른쪽 절벽 아래에 오래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석굴이 발견됐습니다. 예? 지난번에 가서 봤던 토굴 말고 다른 굴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스님? 네, 그렇습니다. 소승도 처음 듣는 말이라 일단 현장을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석굴에도 보관된 기록물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토굴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것인가요? 혹 지난번처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까? 저 사진으로라도 몇 장 가지고 있으면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그것이 저도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예? 석굴에 가보셨다면서 문서를 못 보셨다니요? 수봉 이 사람, 일전의 일은 내 미안하게 되었네. 워낙 큰 살림이라 아랫 사람들 부리는 일이 쉽지 않네. 조카에게 맡긴 집안에 기강을 세운다는 것이 그만. 아이고 나으리, 선내에게 말씀 그리하지 마십시오. 면촌이 되었다고는 하나 소인은 비천한 노비로 살아왔는데 어찌 나리 같은 분이. 내 자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네. 우리는 같은 스승에게 배운 문우가 아닌가. 이제 자네와는 문우의 정을 나누며 지내고 싶네. 어떠한가? 나를 문우로 받아주실 건가? 나으리, 이 천한 종놈에게 무슨 그런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소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일어나시게. 퇴계 선생께서 대장장이 배순을 그의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퇴계 항맥을 이은 경당 선생께서 자네 같은 인재를 거두셨으니 그 인연 또한 참으로 놀랍네. 나으리, 내 그동안 자네를 제대로 보지 못했네. 미안하이. 내 안사람이 자네와 친남매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 용서하시게. 나으리.
동화적이라네. 들어보게. 수봉이 사람 알고 있겠지만 내 안 사람이 동화로 요리를 잘하네. 맛과 향을 음미해 보시게나. 예. 동화는 어떤 밭에나 쉽게 자라는 흔한 재료지만 그래서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네도 그리 생각하는가? 그렇지. 여염집 밥상은 물론 구중궁궐 수라상에도 오르는 것이 동안이 말이야. 자, 어서 들어보게. 예. 내 안사람에게 자네가 길 위를 떠돌며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는 중이라고 들었네만. 공부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그저 발길 가는 대로 떠돌 뿐입니다. 그래. 밥은 구하셨는가? 밥이 곧 하늘이더군요. 밥이 하늘이라. 수봉이 자네의 경물 지지는 음식이었군. 아시마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당신이 앉은 자리에서 성심을 다하는 것을 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네가 우리 현일 어멈을 스승으로 삼고 있다는 말인가? 예. 서책이 아닌 일상의 생활이 펼쳐지고 있는 그곳이 도학의 장임을 일찍이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양반만 사람 대접하는 조선에서 저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주인마님. 네가 가진 것이 있다. 양반 사대부 집안 고관 대작 자제들은 갖기 힘든 것을 너는 가졌다. 측은짓입니다. 아래를 보고 그들과 눈을 맞출 수 있는 네 마음이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다. 수봉아, 세상에는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있다. 비천한 소신의 눈에 그러한 삶을 사는 이는 오직 춘파의 경당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스승님과 권시마님 그리고 아씨 마님입니다.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 25화 앵두 편법 딸들아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뭐야? 그럼 우리의 추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더 있다는 말이잖아? 이거 정말 흥미진진한데? 아직 단언할 수는 없어, 여진아. 스님도 못 보셨다잖아, 그거. 누가 가져간 거야? 아니,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문화재 불법 취득이잖아, 그거. 스님도 모르던 석굴이라잖아. 하지만 그 석굴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었나 봐. 그 사람이 석굴 내부에 있던 것을 발견해서 소장하고 있고. 지금 영양 가면 민규 씨는 그걸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내용인지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데? 님을 멀리 보내니 가슴이 저리는 게 아니고 어머머머머머, 이보세요, 권민규 작가님. 이번 건은 우리 거의 공동 작업이라는 거 인정하셔야죠. 나 서여진도 이번 프로젝트 팀원인 거 잊지 마셔요. 아, 예. 저 그런데 이 주간 소장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아서 스님이 신도를 통해서 간신히 설득한 거야. 알았어. 자기야, 일단 통화는 여기까지만 하자. 나 들어가 봐야 해. 나중에 통화해. 아유, 마님, 뒤뜰의 앵두가 풍년입니다요. 그래, 벌써 계절이 그렇게 되었구나.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지. 아이고, 우리 명희 아씨들이 벌써 출동하셨네요. 올해도 앵두는 우리 두 분 아기씨들이 담당하실 모양입니다. 그렇구나. 어머니, 올해도 앵두 편법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그럼 그래야지. 물론 앵두를 따고 과육을 발라내는 건 너희들의 몫이다. 염려 마셔요, 어머니. 앵두라면 이젠 제법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러냐? 그 정도로 손이 빨라진 게야? 어머니, 그래야 이쁘고 부드럽고 달고 새콤한 것을 한시라도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냐? 어머나, 이제 보니 우리 아씨들이 앵두 편법 드실 생각에 일을 그렇게 잘하신 거였군요. 애기씨, 앵두가 빨갛게 익었어요. 벌써? 며칠 사이에 이렇게나? 뭐 하세요? 어서 따야죠. 새콤달콤한 앵두만 쓴 이때뿐이라고요. 사월아, 넌 맨날 이때뿐이라니? 쇳내가 무슨 틀린 말 했습니까요? 진짜 이때뿐이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실컷 먹고 보자고요. 그러네. 좋아. 7살 향이의 초여름날 앵두. 반갑다, 앵두야. 수봉아, 넌 뭘 쳐다만 보고 있어? 어서 와, 손 좀 보태봐. 알았어, 서월아. 향아, 앵두 편법은 씨를 바른 앵두를 체에 넣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꿀이랑 같이 졸여주면 거의 다 된 거다. 정말요? 어머니, 언제까지 졸여야 하나요? 지금처럼 옮길 때 틀에 붓고 굳혀야 하지. 한 대 옮기면 이렇게 맵시럽게 배면 된단다. 예쁘다. 맛은 더 좋단다. 향아, 자, 먹어보렴. 네. 말랑말랑 부드럽고 달달하니 새콤새콤해요. 내 딸 명효야, 힘을 내거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삶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자, 네가 좋아한 앵두 편법이다. 한 숟갈 먹어보겠느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나요. 정말 예뻐요. 빛깔도 촉감도 맛도 어쩜 이리 어여쁘고 곱고 부드러울까요?
뒤뜰 앵두나무 아래에서 노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 명여야, 제발 마음을 더 굳건히 해다오. 네 복중 태아도 어미인 너한테 달려있지 않느냐.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서 좋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야? 진정 나를 떠나려는 것이냐? 어머니를 보며 항상 배웠습니다. 하지만 때론 그래 다 말하려무나. 하고픈 말이 있거든. 다 하거라, 명여야.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조선의 여자로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 명여야. 이 어미는 너와 네 동생 명희에게 사대부 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가르쳤지. 내 딸 명여야, 명희야. 곡식과 채소와 육고기와 물고기 안에 생생한 하늘의 말씀이 들어있다. 사랑의 사내들이 읽는 경전과도 같단다. 명여야, 명희야. 음식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만들어내지 못한단다. 이런 집중과 몰두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안방에서 너희들이 배우고 갖춰야 할 경이란다. 어머니, 저는 수놓는 것이 싫었습니다. 휠 오라버니와 현예리가 보는 서책을 보고 그들처럼 학문을 논하고 나란 일을 걱정하거나 말을 타고 달리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꿈이 참으로 호방했구나. 어미가 그 꿈을 알아보지 못했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닌 거려. 제가 일찍이 어머니가 다다른 도의 경지에 가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책하지 말거라, 명여야. 우리가 비록 여자이지만 부여받은 본성은 남녀간이 다름없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명여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의 사내들이 성인 되는 길을 경전에서 찾을 때 이 어미는 안방의 여인네들이 일상에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단다. 잘 가거라.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래도 죽는 것보단 살아있는 게 좋지 않느냐? 명여야, 이 햇살, 꽃과 풀, 바람까지 내 언제 널 위해 다시 앵두편을 만들겠느냐? 마님이 자라탕을 끓입니다요. 자라탕을요. 발만한 연한 자라를 다리는 중이라니까요. 아, 맑음아, 뭘 그리 호들갑이래? 네? 아, 전날 아랫마을 남정네 하나가 잡아온 자라요. 아, 그게 기운 보하는데 특효 아니냐? 사랑 어르신 드실 거지겠지. 에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 자라탕 먹으러 임자가요. 아이, 바쁘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서 네 할 일이나 해. 어여. 에이. 아닌데 주인 어르신 드실 게 아닌 것 같은데. 종마라, 마셔보거라. 자라탕이다. 마님, 소인이 어떻게 그 귀한 것을... 하늘이 너를 도운 것이니라. 직접 먹지 않으면 내가 떠넘겨 줄 수밖에 없겠구나. 자, 마님, 쇳내 같은 미천한 것에게 이리 귀한 것을 주시다니요. 그것도 손수 떠먹여 주시니 쇳내는 그저... 그래. 어여 넘기거라. 마님이 이 보잘것없는 연을 좋은 귀하게 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소녀는 이미 다 나았습니다. 이제 힘을 얻고 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뭐라고? 그 귀한 자라탕을 종말이 먹였다고? 아유, 엄마야. 참으로 우리 큰마님은 하늘이 내린 분인가 보다. 이. 아유, 아이고, 내 참 눈물이 나서 뭐 이거. 아, 글쎄, 먼저 가신 명희 따님 대하듯 자라탕을 떠먹으시더라고. 아, 그걸 보러 종 먹더니 모두 감격했지 뭡니까요. 아유, 이거 세상에. 내가 먼 길 오셨는데 참으로 미안합니다, 작가님. 소장자가 그리 마음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스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쉽지만 좀 더 설득해 봐야지요. 아이고, 그분도 참. 서울에서 그 죽간을 보러 내려온다고 하니 덜컥 마음을 바꿔버리지 뭡니까? 자료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죽간에 쓰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다른 방법이 없으니 기다려야죠. 네. 그분을 잘 아는 신도분이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곧 좋은 소식이 오겠죠. 예.
아시마님, 저 아이를 부탁합니다. 순이라고 합니다. 비천한 몸에서 태어났지만 우둔하지는 않아 마님께서 가르치시면 제법 쓸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 아이가 누군가? 지어미가 길에서 저 어린 것을 놓고 저 세상으로 간지라 제가 거두었습니다만, 제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서. 알았네. 내 안 그래도 옆에서 수발을 들어줄 아이가 필요했네. 걱정 마시게, 수봉이. 고맙습니다, 마님.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으니 해, 달, 별은 하늘에 매여 있고. 마님, 잘못했습니다. 소녀가 감히 마님의 서책을 펼쳐. 순아, 너 글을 아느냐? 네? 업무는 읽고 쓰고 합니다만 한자는 그저 천자문 몇 글자 겨우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순이 네가 글을 아는구나. 마님, 어찌 그러시온지. 아비한테 배웠느냐? 예, 제 아비가 하루에 한 글자로 시작해서 어떤 날은 두세 글자를, 또 어떤 날은 문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아, 이렇게 일찍 어미를 잃다니. 너도 역경을 많이 겪었겠구나. 하지만 그걸 통해 사람이 될 거다. 산다는 것은 학문이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순아, 이것은 해, 일이라는 글자다. 자, 보거라. 마치 둥근 하늘에 태양을 그려놓은 것 같지 않느냐? 자, 아비 손을 따라 모래 위에 써보거라. 해, 일, 이렇게. 아버지, 그래, 잘 썼구나. 순아, 이것이 바로 흘러가니 물결, 내를 뜻하는 글자란다. 내천이라 한다. 내천. 문자를 아는 것은 사물을, 쓰임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열쇠다. 순아, 이것이 바로 질경이란다. 이것은 쇠뜨기 엉겅퀴라고 한단다. 순아, 이건 우럭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것은 입이 아주 크다고 해서 큰 대, 입구 두 글자를 써서 대구라고 한단다. 수봉이 이 사람, 자네가 이 아이에게 글을 이어놓았구나. 과연 내 아버지 경당 선생의 제자야.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출연 개향 박선영, 어린 개향 조경아, 개향의 어머니 권씨 한수림, 수봉 고성일, 어린 수봉 홍수정, 스님 김용준.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 26화 동화와 연근 여인의 도를 담은 음식.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상북도, 영양군이 함께합니다.